네, 생산기술팀입니다. 네! 부장님! 회장님 비서실 호출입니다! 네네, 고부장입니다. 근데 지금요? 네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네네. 자네가 우리 브라보 상사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네, 15년 됐습니다. 아, 그래. 알다시피 우리 회사 사정이 좀 어렵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고부장이 책임지고 하나 맡아줬으면 좋겠어. 새로운 사업이요? 맡겨봐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팀 구성도 해야 되고 그런 건 어떻게 할까요? 아, 그것도 내가 미리 다 계획해놨으니 걱정 말고. 규사원. 네. 뭐 화장품 창업에 대해서 뭐 아는 것 좀 없나? 아니요. 근데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선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 그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뭐 화장품 창업이 이렇게 어려워. 이래도 뭐 창업할 수나 있겠어? 부장님, 저희 이럴 게 아니라 직접 전문가를 섭외해서 조언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 그거 좋은 생각이군. 마침 제 지인 중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만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전화해볼까요? 그래, 전화해봐. 부장님, 인사하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전문가분. 아유, 전문가분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고부장이라고 합니다. 그 소장님 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지금 화장품 컨설팅과 화장품 강의 평가를 하고 있는 윤수만입니다. 그 화장품 전문가시겠구만. 저희가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도 되는 건지 뭐 이거 우리나라 좀 화장품 시장이 좀 어때요? 화장품 그 시장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 성장하고 있다.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화장품 산업과 미용 산업을 이제 분류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화장품 산업은 지금 특히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화장품 제조업이라든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 그다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세 개로 구성되고 있고요. 이 산업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매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산업으로 보면은 전체는 10만 명이 좀 넘을 거고요. 인원으로만 따지면. 화장품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만 명? 예. 오. 10만 명이 저희 넘는 걸로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화장품 제조업은 3,850개사가 지금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는 18,490개사.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올해 2020년에 이제 처음 시행했는데 이제 70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많구만. 예. 저희가 시장 규모로만 본다 그러면은 그 저희 쪽 그 화장품 현재 2019년도는 약 그 34조 6,700억 정도가 되니까요. 34조? 예.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 저희가 2018년도에 29조 8천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성장률이 약 16.4% 정도. 1년 만에 16%가 성장한 거예요? 와.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체 국가 산업의 그 성장률 있잖아요. 네. 그걸로만 본다면 대단한 성장률이죠. 그리고 저희 경제 성장률이 지금 3% 정도 되잖아요. 평균. 3%라고 봤을 때도 화장품 산업의 성장률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인데 우리 16%를 성장하는 거야? 다만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경제 성장률은 뭐 약간 예상치가 다를 수 있어요. 뭐 마이너스 3%다, 마이너스 5%다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적어도 화장품 산업은 어느 정도 성장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장품 우리 회장님의 좀 머리가 좋으신 거구만. 그러니까요. 정말 화장품 아주 비전 있는 사업이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화장품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찾아보니까 사업 등록 먼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다른 것보다 이 세금이 들어가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낼 절차를 가지려면은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처음 창업하시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고심이 많아요. 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하느냐는 일단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통 이제 그 사업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이제 테스트 차원에서 이제 몇 년간 보통 이제 사업 준비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보통 개인 사업자로 천천히 시작하다가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제가 없어요. 집에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살 수 예.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서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는데 가장 되게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이 있느냐, 자본금이 있느냐 그치, 이런 그치.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크게 묻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불 주소로도 할 수 있고 자본금에 대한 규정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그 규정도 같은 것도 심각하게 다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모르시는 분들, 직장을 이제 약간 이제 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해서 하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를 일반적으로 하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하려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그러니까 하나의 법인이니까 개인으로 하나 보기 때문에요. 요거를 위한 등록 절차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법인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법인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통 이제 구성 자체가 개인 사업자는 개인, 그 법인,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이제 보통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되게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있어요. 왜 개인 사업자를 하고 법인 사업자를 하느냐? 이제 가장 큰 근본적인 부분은 세금 문제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예.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세율은 약 6%에서 6%? 42%. 42%? 예. 오. 그게 뭐냐면 매출이 적을 경우는 6%를 적용하고요. 매출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회사 규모에 비해서 매출이 많다 그러면 42%까지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법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제 10%에서 25%까지의 그 세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저랑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 규모가 작고 매출이 적어서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네. 개인 사업자라고 이게 저희가 매출이 올라가서 이제 25%를 넘어간다. 그 정도 이제 시점이 된다 그러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개인 사업자로 화장품 사업을 할 때랑 법인 사업자로 화장품 사업을 할 때랑 어떻게 뭐 보이는 뭐 시선이라든가 뭐 어디 뭐 올라간다든가 판매할 때는 별로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는 개인 사업자가 굉장히 편한데요. 이제 내가 아니라 제3자가 보는 관점이라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 부분이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 제3자가 판단하기에는 개인 사업자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 약간 신뢰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뢰도를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투명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신뢰도가 많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장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통 저희가 창업 초기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지원 사업에 많이 신청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편한 만큼 나온 게 없으니까 이게 평가를 할 때 평가의 점수를 받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나온 게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평가 기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종업원 수라든가 매출 성장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개인적으로 매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 이게 판단한다면 이제 개인 사업자보다는 오히려 이제 법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 그 내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하자면 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막 돈도 많이 없고 그러면 약간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잘 되면 법인으로 가는 게 좋은 거고. 예. 난 사업을 완전 제대로 할 거야. 갖고 막 계획도 이만큼 있고 네. 판매할 곳도 막 있고 그래. 그러면은 그때는 법인으로 차려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 고 부장님 아주 요약이 깔끔하셨어요. 아, 그럼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어떤 차이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절차, 예. 뭐 등록하는 거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어렵지 않아요? 예. 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오프라인으로
세무서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 세무서. 또 하나는 이제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이게 간단하게 있습니다. 오. 너무나 간단한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기 서류만 간단하게 준비해서 신청하면은요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거기에 등록하기 전에 내가 종목을 무엇으로 할 것이고 업태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이거 정도하고 회사명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그쵸. 이 회사명이 어떤 걸 할 건지는 세무서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세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름 어떤 예. 걸 할지 우리 예. 회사 이름. 법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인 등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법인 등기 절차를 거친 후에 저희가 개인 사업자와 같이 똑같이 등록을 하는데요. 이제 저 약간 차이가 있다면 개인 사업자는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네네네. 예,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본금, 이제 주주도 등록해야 되고 또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자본금도 저희가 이제 넣고 거기 자본금이 들어갔다는 증명 자료 있잖아요. 아, 증거. 증거 자료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본금이 내 통장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더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뭐 세금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내가 직접 가서 할 수 있어요.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 절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서류도 만들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기에는 약간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그 법인,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무사를 통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자가 나오면은 바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런데 바로 이제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 만약에 전자상 거래, 그 온라인을 통해서 판다고 하면은 하나의 절차가 더 있는데요. 거기 이제 통신 판매 신고업을 또 해야 돼요. 아, 통신 판매 예. 신고. 근데 그 통신 판매 신고업도 역시 온라인이나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능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구청에 가서 지역 경제과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바로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바로 사업자 등록서를 냈다 해도 이 바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충분하게 창업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 나중에 그 매출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사님이시구만. 화장품 뭐 모르는 게 없어. 이거 숫자 다 외워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조금은 외웠습니다. 대단해 짱이야. 진짜 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저 보통 직장 생활하고 그 창업 생활하고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과연 내가 이 직장 생활에서 남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내가 그 자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제가 가능할지, 요거를 많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직장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대표자가 이제 책임을 지고 우리는 직원으로서 일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창업을 하는 경우는 내가 주관적으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을 좀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화장품은 무슨 산업이죠? 바로 브랜드 산업이에요. 제품이 좋다고 해서 팔리는 산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그래서 화장품 그 창업을 한다 그랬으면 가장 성공하는 계열이 누구냐? 바로 홍보 능력. 뭔가 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유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그 화장품 산업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화장품은 뭐 방송에 나오잖아요. 원가율이 소비자가의 뭐 10%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왜 10%대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화장품은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파는 거라서요. 거기에는 상당한 그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까. 뭐 제품을 잘 만들고 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염두에 두고 직장 생활이랑 완전히 틀리다. 직장 생활은 내가 솔직히 월급 받고 일하면 되는 거지만 이건 내 스스로 내가 어디 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창업을 해라. 예, 그렇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아 이거 우리 소장님 너무 이게 뭐 이걸 좀 얘기를 잘해줘갖고 다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는데? 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모셔도 될까요? 아, 예, 그럼요. 아, 이거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브라보 상사 이 화장품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화장품 처음에 준비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매출이 없으면 지원을 잘 안 해준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팔면 되나요? 이런 것들을 다 일임해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회사도 지원을 받으면 안 되나요, 고부장님?